안녕하세요. 오늘은 78세 된 어머님이 이제 외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손녀딸 하나 이렇게 이제 따로 살림하고 본인은 이렇게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따로 사신대요. 그 외아들이니까 이제 항상 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거는 또 그 남편이 6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자 있잖아, 집에. 그러니까 자꾸 그 아들 집에를 이제 가끔씩 가보나 봐요.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갈등이죠, 뭐. 그런데 뭐 근데 며느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꼬박꼬박 대꾸한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 대꾸하지 옛날처럼, 아이고, 어머님 이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꼬박꼬박 대꾸하죠, 요즘에.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가면은 며느리가 이제 3살 많은데 이 아들이 또 이 주눅 들고 가면 가서 보면 주눅 들고 이게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쉽게 해서. 이래도 속상하고 저래도 속상하고 그래 내가 갔다가 나중에 또 올게 하고 이제 아니 밥은 지금 밥맛 없어서 밥 안 먹으니까 간다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데 뭐로 가십니까? 아들 집에는 가시면은 그 대우 못 받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각자 도생. 요새는 혼자 계시더라도 각자 도생하셔야지 가서 약간 얹혀서 살려고 하는 느낌 아니면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인데 혼자 살 수가 있어야 돼. 혼자 우리가 하는 얘기로 내가 혼자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일거리가 있든지 또 뭐 취미가 있든지 그 나름대로 뭔가를 개발해서 누가 있든 없든 내 혼자서 이렇게 잘 다닐 수 있고 어디 갈 수 있고 또 무슨 일할 수 있고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 노인정에 이제 한번 가시면 어떠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가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생각이 다르고 좀 나이 80살 먹은 할머니들도 있는데 가면은 또 뭐 나이 텃세 부리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말도 많고 그래서 거기도 또 가기 싫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뭐 어떤 전화를 왜 하셨습니까? 했더니 아니 며느리가 너무 그래서 속상하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며느리에 대해서 뭐 좀 알아보셨습니까? 했더니 지금까지 이제 그런 건 없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가끔 매번 만나는 할머니가 그런데 혹시 그 며느리 사주 좀 어떻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주 좀 풀어주는 데에서 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면 오히려 그게 좀 낫지 않겠나 이제 그래서 한번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사주는요, 며느리 사주에는 시어머니가 없어 사주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제 어머니는 거기 가서 대우 못 받아. 사주에 시어머니가 없는데 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그 대우 못 받지. 아이고 그러니까 뭐 노인정 가도 뭐 어찌 보면 찬밥, 아들 집에 가면은 또 찬밥 이러니까 속상하긴 한데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혼자 알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터득해야지 어디에 가서 이렇게 기웃거려가지고 뭐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건 이제 요새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전부 다 이게 남 일이 아니야. 이제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꾸 옛날 생각하시면 또 안 돼. 거기다 또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자꾸 아들에 대한 미련, 아들이 어떻게 나를 좀 보호해 줄까 혹은 뭐 그냥 보고 싶은 거지 뭐 외아들이니까. 근데 보고 싶어서 간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들은 지금 누가 임자예요? 지금은 이제 며느리가 임자지. 어머님은 이제 아들하고 관계없어. 그냥 내가 낳아서 키운 건 있는데 결혼시켜버리면
어찌 보면 남이야.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자꾸 가지 마세요. 그러면 눈치밥 먹어야 되고, 또 뭐 핀잔 듣고, 특히 이제, 자, 더군다나 더 힘든 게 뭐냐면, 정말 며느리를 잘 만나셨어. 어떤 면에서 잘 만나셨냐면은, 대단해. 힘이 대단해가지고,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 있고, 뭐, 말도 잘 안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걸리셨어, 어머님은.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아들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사주가, 자, 임자년, 신해월, 계묘일, 계축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뭐 이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걸 다 알 수는 없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물이 많아요, 물.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는, 자, 이제 나무가 있고, 불이 있고,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고 이제 돌, 뭐, 그 다음에 물,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서 이 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 5개인데, 요것도 해자, 축, 요렇게 만나면 이것도 또 물로 변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다 물이야. 6개가 물이야. 이렇게 물이 많으면 어떠냐면, 물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 초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많으니까, 며느리는 이렇게 살살살 어머님한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또 이렇게 나름대로 가서 눈치껏 어머님 기분 좋게 해주고 뭐 이런 거는 못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 그 무슨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 하면 3마디 답변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무슨 얘기하면은 차라리 아는 것만 또 못하다는 거야. 어설프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 고집이 또 강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사주의 주인공 자리인데, 물이 여기 앉아 있는데, 옆에도 물, 여기도 물, 이도 물, 이렇게 다 내 편이잖아. 그러니까 고집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식이 여기 아들이야. 아들 자리에 있는 이 아들, 관이라고 해서. 근데 이 아들이 이 물이 적고 이 토가 많으면 아들이 힘을 쓸 수 있는데, 이 아들이 여기 토인데 요 톡에 얼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 편이에요? 엄마 편이 아니고 이것도 며느리 편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간첩이죠. 내가 힘들게 낳아서 키워줬는데 내 편이 아니고 며느리 편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이 해자, 축, 이게 겨울 기운이 뭉쳐가지고 이 토까지 뭉쳐서 다 물로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물이 많다 보니까 이 토가 이 물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게 전부 다 이게 뻘흙이 돼버려서 뻘흙. 물이 차 있는, 그러니까 흙으로서 쓸모가 없는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은 며느리 편이죠. 자, 며느리 편을 넘어서 며느리한테 꼼짝 못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 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뭐 흙이 어떻게 해? 다 쓸려 내려가지.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힘을 못 써, 여기서는. 며느리가 지금 여기 대장이야. 이 가정에서는 대장이야, 며느리가. 그리고 이 물이 많으니까 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물은 기억력도 좋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똑똑해. 이렇게 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따뜻한 건 없다니까. 며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항상 화나 있는 것 같아. 가면은 무섭죠, 어머님이. 그죠? 눈치 보게 되잖아. 옛날 같으면은 어떤 면은 사주에 관계없이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 며느리 뭐라고 하면 막 혼내고 그러잖아, 시어머니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봐야 전혀 어떤 뭐라고 시어머니가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움츠린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할 얘기 다 해. 그러니까 말을 꼬박꼬박 말대꾸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면은 본전도 못 찾아. 속상하는 거지. 근데 이제 더 힘든 건 뭐냐? 여기에 시어머니가 나타나 있질 않아. 이 사주에. 그러니까 여기 또 이 주인공은 어떻게 돼? 시어머니가 없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질 않아. 시어머니가 이제 여기야. 요 자리가 요렇게 하나, 이건 다섯, 요게 시어머니 자리인데 시어머니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얼씨구 잘 됐네. 뭐 시어머니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이제 나는 시어머니, 뭐 시부모 모실 수 있는 적이 없으니까 나는 홀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 구조는.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이렇게 여기 기운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이 사주가 굉장히 강한 사주가 돼요. 그러면 이 남편도 힘을 못 써. 남편이 물 먹어가지고 흙 역할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2의 며느리야. 그러니까 여기 가도 아들도 저기 어머니 오시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키울 때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감 가지고 키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이 어쩔 수 없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확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 결혼시키고 그러면 가지도 말아야 돼. 가면 대우 못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선 내가 살 수 있는 방 한 칸에 있으면 거기서 뭔가 내 나름대로 TV 보고 재밌는 거 찾아보시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구경을 가시든지, 혹은 노인정 가서 꼴보기 싫은 할머니 있으면 거기 안 왔을 때만 가서 보시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사주가 이런 사주로 된 며느리를 만났으니까 꼼짝 못하지. 여기다가 이 아들보다 나이도 또 한 3살 많잖아. 연상의 여인 만났네.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선 진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모습, 이게 친어머니라 가면은 여기 있는 며느리는 두 번째 나를 보호해주는 어머니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둘 됐지. 그러니까 나를 키워준 엄마는 잘 안 보이지. 나랑 항상 관련이 된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며느리가, 이 와이프가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 이런 데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흙이. 그러니까 여기 며느리를 내가 며느리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힘이 없어. 이게 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물 먹어가지고 해자축 이게 다 똑같이 다 물이야, 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뭐 그거에 대해서 그 마음이 짠하다. 아유, 저거 뭐 옆에서 보면은 며느리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아들은 큰 소리도 못 치고 사니까 또 그것도 속상하다는 거야. 그런데 가시면 자꾸 속상할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시지 마세요. 아들 집에 가지도 말고 그냥 연락 안 오면은, 전화 안 오면은 또 이게 전화도 오지도 않으면 전화라도 좀 해야지. 며느리랑 아들놈 뭐 요놈의 새끼들은 어떻게 된 거야? 손가락이 없나 발가락이 없나 전화도 한 통 안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보고 싶으면은 가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직접 전화해요. 핸드폰 있잖아. 그럼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 사주 구조가 이게 웬만한 사람, 여기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마누라 말 들어야지, 여기서 대꾸하고 뭐 하면은요, 물속에 들어가 빠지면 잘못 죽어, 아들이. 그렇게 된다고. 여기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쩔 수 없어. 여기 구조로 봐만. 네, 지금 53세인데, 53세인데 어쨌든 간에 사주가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하고 고집이 가고 뭐 완전 독불이 아니냐, 독불장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여기 또 이제, 여기에 보면 물이요, 물. 자, 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이 물이 많든 불이 많든 이렇게 많으면은 사람이 말을 잘해. 그 보통 말로 먹고 산다고 그래. 근데 이 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주 말은 청산유수야. 어떤 얘기해도 막히질 않아. 어머니가 뭐 무슨 얘기했을 때 처음에 제가 금방 중간에 얘기했잖아. 무슨 한마디 하잖아요. 네 마디, 다섯 마디를 해버려. 그러니까 또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이제. 해도 그쪽에서 먹혀 들어가질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타고났어. 아주 언변이 뛰 말도 잘해. 거기다가 이 물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여자들은 보통 조금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좀 따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여기. 차가워, 사람이 차가워.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그러니까 요걸 다 조금 이제 기억하시면은, 아,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냥 너희들은 그냥 나름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난 신경 안 쓰겠다. 그렇게 요거를 들으시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의뢰하신 보람이 있으신 거야. 아,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아들이 나를 이제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손녀딸은 직장 다니기 바쁜데 할머니 얼굴 보러 가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역시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고쳐 드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나 그거만 한번 궁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그 노인장 같은 데 가시면 그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 차분하게 말도 잘하시고 이렇게 인상이 좀 좋으셨던 그런 분을 꼬셔가지고 집에 오라고 그래서 밥도 좀 해주고 이것저것 사다 먹고 그랬으면서 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예, 하다못해 그런 친구 하나 새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며느리하고 아들 쪽에 보지 말고. 거기는 바빠서 안 돼, 지금. 바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뭐 이럴 시간 없고 지금은 효도할 시간은 이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적으로 효도라는 말은 없어. 옛날에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으면 이제 아들은 사랑으로 보답하는 거. 작은 시간을 내서라도 그래서 와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또 이 불화를 만들어가지고 말해 이 마누라 또 큰소치게 만들고 그러면요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시는 게 나아. 가시면 힘들어. 골치 아파져. 아들 집에 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많으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떤 자연현상을 보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이 무너지죠. 이렇게 많으면. 댐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돌이 흘러 들어오잖아. 그 길이 막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무도 휩쓸려가지.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습이 완전히 질서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물이 많으면은 이게 이랬다 저랬다 시켜서 변덕도 심하고, 그러니까 성질, 그 다음에 어떤 행동, 그 다음에 말, 이런 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바뀌어.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 보면, 아이고,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것도 크게 얘기하면 혼나니까 그냥 속으로 그 얘기 한번 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얘기가 많고, 말을 많이 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변덕이 줄 것들 한다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야. 물이 강하면은 또 불이 강해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냥 말을 타고난 게 있으니까 오죽하면 옛날에는 그런 분들 변호사라고 그랬어. 지금은 뭐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는 그냥 할머니들이 말 잘하고 재밌는 얘기야. 제가면 우리 변호사라고 그냥 얘기를 해 보통.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나이는 젊지만 변호사보다 말은 더 잘해. 이런 사람들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수가 있으면 지혜롭고 지식도 많이 기억력도 좋고 누구한테 말을 해서는 질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며느리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들 집에는 안 가시는 게 좋다는 거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면은 자꾸 어머니가 가신 다음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싸울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게 좋다는 거야. 안 가시는 게 좋고
돈은 좀 이렇게 조금 비자금을 모아놓은 게 있으면 그거를 야금야금 그냥 재밌게 쓰세요. 쓰시고 노인정에 있는 아주 참한 할머니가 있으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또 힘들어. 그러니까 나보다 한두 살 좀 어린 한두 살 어린 그런 할머니를 만나서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좋아하는 것 좀 이렇게 잘 알아봐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과일도 사다 놓고 해서 그 놀러 오시라고 그래. 그게 훨씬 나아. 지금 뭐 성격을 이제 이렇게 몇 마디 하시는 거 보니까 노인정에도 가면은요 시끄러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천태만상이니까 거기도 가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야. 거기 가도 또 스트레스 받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내 혼자 알아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내가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 전화하시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도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혼자 어떻게 살 방법을 찾아야 돼. 근데 남자들은 또 더 이 경직돼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사부작 누구하고 얘기하는 걸 잘 못해. 그래서 이 종로상가에 가면은 지하철역에부터 그 공원에 어디에 막 가면은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있고 장기 구경하고 있고 그다음 바둑 구경하고 있다가 점심때쯤 되면 줄 서가지고 무료급식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한 끼 드시고 또 저녁에 해질 때쯤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다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요. 하루 종일 있으면 쫓겨나 주세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밖에 바람 쐬러 안 나가시냐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밥 일찍 드시고 그냥 나가서 파고동원 앞에 가서 이제 무료 급식에서 점심 드시고 저녁에까지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며느리가 숨 쉬고 있지 계속 집에 있으면은요. 정말 나중에 싸움나. 그럼 아들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사안이 많이 일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님은 제가 설명 다 해드렸죠,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따뜻하게 사근사근 정답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며느리는 아니다. 똑똑하긴 한데 그런 며느리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고집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말은 또 청산유자 말은 또. 무슨 얘기가 해갖고 말을 해서 말에 막히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뭔가 내 경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뭔가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 요즘은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안 가는 수밖에 없어. 집에 아들집에 가지 마시라고. 그래야지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나름대로 새로운 할머니 사귀어가지고 집에서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재밌어. 이렇게 좀 걷는데 지장이 없으시면 가까운 데 공원이나 하여튼 영화도 재밌으면 영화 구경도 한번 가시면 되고, 그게 훨씬 더 낫지. 그렇게 하고, 혹시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돈이 조금 쪼달리면은 아들한테 그렇게만 얘기해. 그냥 내 돈이 없으니까 몇 푼 내 통장에 좀 넣어라. 그렇게 해서 미안하긴 한데 고맙게 잘 쓸 테니까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하면은 그렇게 내가 그래 안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조그만 작은 돈이지만 내가 아껴 쓸 테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돈 좀 주렴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잘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어머니 대접받고 며느리한테 이게 집에서 대우받고 이렇게 좀 여생을 잘 지낼 수 있으셨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 내용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 다른 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수가 많으니까 이 기운이 강하고 그다음에 목이 많아도 마찬가지야. 어떤 한 기운이
일간과 같은 기운이 많으면 고집하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남들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어울린다든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여기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초겨울이잖아요. 해월이니까. 그러니까 차가워요. 물이 차가워. 그러니까 이런 차가운 기운이 대세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성격이 그렇게 따뜻한 어떤 그런 말을 하고 다정다감하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사람한테 말을 잘 하는 편이 아니겠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요. 그러면 뭐 차라리 편하시지. 우리 며느리는 이러니까 그냥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아들 좀 잘 이렇게 네가 힘이 좋으니까 아들을 큰 아들처럼 잘 보호해가지고 딸내미랑 해서 니들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그냥 네가 좀 힘 좀 써라. 나는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그렇게 며느리는 사셨을 거야. 아유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뭐 항상 어떤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부담 갖는다든지 뭐 그런 건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하시면 그쪽에서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래서 오늘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이 특징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혹시 유튜브에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